고등어 한 마리를 안 파는 데가 어딨어? 두 마리부터 판다고? 가격 너무 비싸게 받는 거 아니야? 이야기 바로 시작합니다. 며느리 예지는 시아버지 제사상에 올린 고등어 한 마리를 사러 수산시장으로 향했습니다. 그러나 시장 상인 오미영은 한 마리는 안 팔고 두 마리에 2만 원이라고 합니다. 한 마리는 안 팔아 두 마리에 2만 원. 한 마리는 판매 안 하신다고요? 이런 건 처음 들어보네요. 사기 싫으면 다른 데 가시던지. 우린 두 마리부터 판매해요. 예지는 주머니에 12,000원이 전부였고 결국 못 사고 집으로 돌아가 시어머니 이봉숙에게 상황을 설명합니다. 이봉숙의 목소리가 거실을 찢었습니다. 소파에서 벌떡 일어난 봉숙은 손을 떨었습니다. 어머니, 죄송해요. 현금이 12,000원밖에 없었어요. 근데 두 마리부터 판대요? 며느리 김혜지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두 마리. 두 마리면 얼만데? 2만 원이요? 봉숙은 손바닥으로 식탁을 쳤습니다. 아니, 고등어 한 마리가 10,000원이야? 이게 말이 돼? 예지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제가 카드를 안 챙겨가서. 아니, 그게 아니라 너네 시아버지 제사가 내일인데 생전에 아버지가 그렇게 좋아하시던 고등어를 제대로 된 큰 걸로 한 마리만 사오라고 했잖아. 근데 한 마리를 안 판다니. 이게 장사야. 폭리야. 예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봉숙은 방으로 들어가 지갑을 집어들었습니다. 간다. 네. 어디요? 시장. 나랑 같이 가. 어머니, 지금요? 지금. 당장. 봉숙의 눈빛이 불타올랐습니다. 수산물 시장, 비린내와 얼음 냄새가 뒤섞인 좁은 골목. 어머니, 여기에요. 예지가 한 점포를 가리켰습니다. 플라스틱 통에 가득 쌓인 고등어들, 그 앞에 앞치마를 두른 여자가 서 있었습니다. 오미영. 봉숙은 그 얼굴을 보는 순간 숨이 멎었습니다. 사실 오미영은 1960년 봉숙의 초등학교 시절 안 좋은 기억이 있는 동창입니다. 봉숙은 단번에 알아봤지만 미영은 봉숙인지 모르고 있습니다. 뭘 그렇게 쳐다봐요? 살 거예요, 말 거예요? 오미영의 목소리가 차갑게 떨어졌습니다. 봉숙은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미영아. 네, 미영이요. 오미영이 눈을 찌푸렸습니다. 저 누군지 몰라요. 몰라요. 누군데요? 세월이 흘렀습니다. 오미영은 진짜로 봉숙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봉숙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차갑고 날카로운 미소였습니다. 그래. 몰라도 돼. 근데 나 고등어 좀 살게. 한 마리예요? 안 돼요. 두 마리부터 팔아요. 왜? 여기 규칙이 그래요. 두 마리부터 2만 원. 한 마리가 10,000원이면 너무 비싼 거 아니야? 비싸면 안 사면 되죠. 오미영이 팔짱을 꼈습니다. 시장 가격이 그래요. 싫으면 다른 데 가세요. 봉숙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그럼 봉숙은 지갑을 꺼냈습니다. 오늘 들어온 고등어 전부 내가 살게. 네, 뭐라고요? 고등어 1,000마리. 전부 다. 시장이 술렁였습니다. 저 할머니 미쳤나? 1,000마리면 1,000,000원이잖아. 예지는 깜짝 놀라 봉숙의 팔을 잡았습니다. 어머니,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됐어. 예지야. 나 하고 싶은 대로 할게. 봉숙은 오미영을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할 거야. 말 거야? 오미영은 당황했습니다. 진심이에요? 그 진심. 좋아요. 1,000만 원 현금으로 내세요. 알았어. 봉숙은 은행으로 향했습니다. 20분 후, 봉숙은 1,000만 원이 든 봉투를 들고 돌아왔습니다. 자, 여기게.
오미영은 떨리는 손으로 돈을 받았습니다. 정말 미친 거 아니에요? 미친 게 아니라 정신 차린 거야. 봉숙은 고등어가 담긴 스티로폼 박스들을 가리켰습니다. 전부 시장 입구로 옮겨줘. 지금 당장. 네. 왜요? 내가 직접 팔 거니까. 봉숙은 스티로폼 박스들을 쌓아놓고 자리를 펼쳤습니다. 고등어 한 마리 1,000원. 1,000원. 봉숙의 목소리가 시장을 울렸습니다. 사람들이 하나둘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1,000원? 진짜요? 방금 저기서 10,000원이라던데? 이거 신선해요. 오늘 아침에 들어온 거예요. 보세요. 눈 좀. 봉숙은 고등어를 들어 보였습니다. 맑고 투명한 눈. 안 보여요? 어머니, 이러시면 큰일 나요. 1,000,000원인데. 괜찮아. 나 계획이 있어. 계획이요? 무슨, 됐고. 빨리 포장이나 도와줘. 사람들은 점점 더 몰려들었습니다. 아줌마, 2마리 주세요. 저는 3마리요. 5마리 포장해 주세요. 뒤쪽에서 오미영이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얼굴은 굳어 있었습니다. 저 미친 여자. 대체 뭐야? 손님들이 하나둘 오미영의 가게 앞을 그냥 지나쳤습니다. 봉숙 앞에 고등어는 절반이 팔렸습니다. 아줌마, 대박이네요. 어떻게 이렇게 싸게 파세요? 한 젊은 여자가 물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시장 폭리를 고발하려고요. 네, 고등어 한 마리가 10,000원이에요. 말이 돼요? 원가는 5,000원도 안 되는데. 사람들이 웅성거렸습니다. 5,000원? 진짜요? 네. 근데 상인들이 2배로 부풀려서 파는 거죠. 게다가 한 마리는 안 팔고 2마리부터만 판다고 하더라고요. 아, 그래서 아까 저기서. 맞아요. 그래서 제가 오늘 1,000마리 전부 사서 시민들한테 원가대로 파는 거예요. 와, 대단하시다. 1시간이 지났습니다. 고등어는 3분의 2가 팔렸습니다. 오미영은 더 이상 참지 못하고 봉숙에게 다가왔습니다. 당신, 지금 나 망하라고 작정한 거야. 봉숙은 고등어를 포장하다 멈췄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망하라고? 아니, 그냥 정당한 가격에 파는 거지. 정당한 가격. 1,000원에 원가가 5,000원이면 6,000원, 7,000원에 팔아도 충분히 남잖아. 근데 왜 10,000원에 팔아? 오미영은 말문이 막혔습니다. 봉숙은 다시 고등어를 들었습니다. 미영아, 너 나 기억 못하지? 뭐, 초등학교 때 가난뱅이라고 놀렸잖아. 오미영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너, 설마. 응, 이봉숙, 기억나? 오미영은 뒤로 한 걸음 물러났습니다. 봉숙이, 너였어? 그래. 그때 넌 나한테 말했지. 가난한 게 죄야. 평생 그렇게 살아라. 기억나? 근데 이제 내가 너 고등어 1,000마리를 샀어. 1,000,000원. 현금으로. 봉숙은 천천히 다가갔습니다. 이게 뭔지 알아? 이게 진짜 성공이야. 오미영은 숨을 헐떡였습니다. 미안해. 그때 일. 미안하다고. 봉숙은 고등어를 내려놓았습니다. 60년이 지나서 이제 미안하다고? 그때 너가 나한테 한 짓 기억이나 해? 봉수가. 아니야. 넌 기억 안 날 거야. 봉숙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거 기억나? 너가 김밥을 바닥에 던졌을 때, 나 그날 밤 엄마한테 물었어. 왜 우린 가난한 거냐고. 왜 나만 도시락이 없냐고. 오미영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엄마는 울면서 말했어. 미안하다고.
조금만 참으라고. 봉숙은 주먹을 쥐었습니다. 근데 넌 그 다음 날도 계속 나를 괴롭혔어. 6년 내내. 그래서 오늘 복수하려고 이러는 거야? 오미영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봉숙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 그럼 뭐야? 복수가 아니라 증명하고 싶었어. 뭘? 가난이 죄가 아니라는 걸. 봉숙은 오미영을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넌 그때 말했잖아. 가난한 게 죄라고. 평생 그렇게 살 거라고. 근데 나 지금 어때? 1,000만 원 현금으로 고등어 1,000마리 샀잖아. 오미영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내가 부자가 돼서 온 게 아니야. 나도 평범하게 살았어. 근데 오늘 이 돈은 우리 남편이 평생 모은 거야. 가난했지만 성실하게 일해서 모은 거. 그래서 보여주고 싶었어. 가난해도 평범해도 당당하게 살 수 있다는 걸. 시장이 조용해졌습니다. 사람들이 모두 멈춰서서 들었습니다. 예지는 눈물을 닦았습니다. 어머니, 봉숙은 다시 고등어를 들었습니다. 자, 계속 팔게요. 고등어 1,000원. 한 마리에 1,000원. 오늘만 이 가격에 판매해요. 엄청 싸요. 사람들이 박수를 쳤습니다. 할머니 멋있어요. 저 좀 더 주세요. 저도요. 고등어는 거의 다 팔렸습니다. 봉숙은 땀을 닦았습니다. 예지야, 몇 마리 남았어? 어머니, 20마리요. 좋아. 거의 다 됐네. 그때였습니다. 한 젊은 남자가 다가왔습니다. 할머니, 혹시 저 기자인데요. 인터뷰 좀 해도 될까요? 기자, 네. 할머니 이야기 제가 SNS에 올렸더니 난리 났어요. 남자는 핸드폰을 보여줬습니다. 화면엔 봉숙의 사진과 함께 글이 올라와 있었습니다. 72세 할머니 시장 폭리에 맞서 1,000만 원 들여 고등어 1,000원에 판매. 조회수가 벌써 26만 회. 와, 예지가 놀랐습니다. 할머니, 왜 이렇게 하신 거예요? 기자가 마이크를 들이댔습니다. 봉숙은 잠시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복수 같지만 복수가 아니에요. 네, 제 남편 제사 준비하려고 고등어 한 마리만 사려 했는데 안 판다고 하더라고요. 2마리부터 2만 원이래요. 봉숙은 마지막 고등어를 들었습니다. 그게 너무 억울했어요. 고등어 한 마리면 되는데 왜 2마리를 사야 해요? 이게 장사예요? 사람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서 생각했어요. 이 폭리를 누군가는 바로잡아야겠다고. 기자는 계속 물었습니다. 그럼 900만 원 손해보신 건데 후회 안 하세요? 봉숙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후회 하나도 안 해요. 왜요? 손해가 아니라 투자거든요. 투자요? 봉숙은 마지막 고등어를 한 할머니에게 건넸습니다. 네, 오늘 제가 고등어 1,000원에 팔았잖아요. 내일부터 이 시장 고등어 가격이 어떻게 될까요? 기자가 눈을 크게 떴습니다. 아, 맞아요. 상인들이 함부로 가격 못 올려요. 시민들이 알았으니까 고등어 원가가 얼마인지. 봉숙은 빈 박스들을 정리했습니다. 그리고 저 혼자만 손해본 게 아니에요. 네, 오늘 1,000명이 고등어 샀어요. 한 사람당 9,000원씩 이득 봤죠. 9,000원 곱하기 1,000명이면 900만 원. 맞아요. 제가 손해본 돈이 1,000명한테 돌아간 거예요. 기자는 감탄했습니다. 와, 그럼 할머니는? 저는 기부한 거죠. 시민들한테. 예지는 봉숙의 손을 잡았습니다. 어머니, 진짜 대단하세요. 뭐가? 그냥 당연한 거 한 거지. 봉숙은 예지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예지야, 미안해. 아까 화냈지?
아니에요. 어머니가 왜요? 너가 카드 안 챙긴 거 화낸 거 아니야. 그냥 시장이 너무 억울해서 그랬어. 예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아요, 어머니. 다 알아요. 오미영이 천천히 다가왔습니다. 동수가 왜? 정말 미안해. 오미영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나 그때 정말 잘못했어. 용서해줘. 봉숙은 한참 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미영아, 응, 나 오늘 널 벌 주려고 온 게 아니야. 뭐? 복수하려고 온 것도 아니고. 봉숙은 마지막 고등어 한 마리를 들었습니다. 이거 우리 남편 제사상에 올릴 거야. 그냥 고등어 한 마리 사러 왔을 뿐이야. 근데 너가 안 판다고 했잖아. 오미영은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그래서 생각했어. 아, 시장이 이렇게 변했구나. 손님보다 돈이 먼저구나. 봉숙은 오미영에게 고등어를 내밀었습니다. 이거 얼마야? 뭐? 이 고등어 한 마리 얼마냐고. 1,000원. 오미영이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그래, 1,000원. 봉숙은 1,000원을 꺼냈습니다. 자, 여기게. 이 고등어는 너가 판 거야. 내가 너 고등어 1,000마리 샀으니까 마지막 한 마리는 너가 파는 게 맞잖아. 오미영은 눈물을 주체하지 못했습니다. 동수가 그리고 내일부터 한 마리도 팔아. 억지로 2마리 팔지 말고. 응. 그럼 손님들이 올 거야. 진짜 필요한 만큼만 사러. 봉숙은 돌아섰습니다. 그게 장사야. 알았지? 오미영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 예지가 물었습니다. 어머니, 진짜 후회 안 하세요? 900만 원. 후회. 전혀. 봉숙은 고등어를 들었습니다. 이 고등어 한 마리 때문에 1,000명이 웃었어. 그리고 시장 가격도 바로 잡았고. 그럼 됐지. 돈보다 값진 거잖아. 예지는 눈물을 닦았습니다. 어머니, 정말 대단하세요. 뭐가? 그냥 옳은 일 한 거지. 그날 밤, 봉숙은 남편 제사상을 차렸습니다. 고등어 한 마리가 정갈하게 놓였습니다. 여보, 오늘 고등어 사는데 좀 고생했어요. 봉숙은 남편 사진에 말했습니다. 근데 당신이 좋아하시던 큰 거로 샀어요. 1,000원에. 봉숙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리고 말이죠. 오늘 제가 1,000명한테 고등어 팔았어요. 당신 돈으로, 당신이 평생 모은 돈으로 1,000명을 웃게 만들었어요. 봉숙의 눈에서 눈물이 떨어졌습니다. 이게 당신이 원하던 거 맞죠? 가난해도 당당하게 남 도우면서 사는 거. 여보, 고마워요. 당신 덕분에 제가 오늘 정말 행복했어요. 진짜 성공은 얼마나 가졌느냐가 아니라 얼마나 나눴느냐로 결정됩니다. 고향말 이야기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이야기 어떠셨나요? 고향말 이야기가 여러분께 조금이나마 위로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이야기에서 또 만나요.